예. 얘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밑변환 공식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별건 아니고요. 밑을 그럼 뭘로 잡아야 되는데요? 밑은 적고침으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주로 밑이 딱히 중요하지 않으면 상용 로그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상용 로그를 많이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밑을 표기하셔도 된다. 그죠? 두 번째,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식에 사용할 때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상용로그로 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 거를 로그 2분의 로그 2a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3a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로그 3a분의 로그 3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로그 3a가 이렇게 사라지네요. 맞아요? 맞잖아. 그리고 얘가 로그 2분의 2 로그 3이라고 써도 되겠죠? 아니 친구들? 그럼 이건 양변에 사라지겠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사라지겠지? 양변에 사라지는 건 같은 분모 같은 문자에 있는 거, 한편 사라지는 건 분모 문자에 있는 거 이해하시죠? 네, 됐어요. 그럼 남은 게 누구예요? 이 두 개 같다는 얘기, 2 남아있어요. 그럼 로그 a분의 로그 2a가 2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겠냐? 이해되겠어? 그러면 2a가 a 제곱이면 말 될 거 아니야. 또 방정식 풀지 말고. 그죠? 네. 그러니까 a는 얼마다? 2다. 0일 순 없습니다. 진수니까 양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밑변환 공식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58번 보죠. 1과 2 사이인 p에 대하여 3의 p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모든 p의 합을 구하시오. 몫이 정수이고 3으로 나눠서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 2가 되는 말은 3 곱하기 정수 더하기 2꼴이란 말이야. 그럼 3 곱하기 정수 더하기 2꼴이니까 3의 p제곱도 정수꼴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3의 p제곱의 범위를 구해보시면 3부터 9까지냐? 그럼 3의 p제곱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려면 5나 8이면 되죠. 아니 4, 5, 6, 7, 8 5개밖에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p는 로그 3의 5이거나 로그 3의 8이에요. 이 둘의 합이니까 로그 3의 40인가요? 이게 지금 a죠. 예. 그래서 3의 a제곱은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울 게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70번) 보죠. 자연수 m에 대하여 집합 am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이거 물론 이 상태로 봐도 되는데 a, b의 자연수 조건이 있으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싶어요. m은 2의 a제곱 곱하기 b. 기억니은 되게 좀 보지 말고 이것 좀 자세히 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a, b를 뭘로 갖다 쓴다는 얘기야? 원소로 갖다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집합의 원소는 뭐냐면 자연수 m을 2 곱하기 남은 수꼴로 만든 다음에 2의 개수, 남은 수를 원소로 쓰겠다는 얘기야. 물론 m에 있는 모든 2를 모조리 꺼내오라는 뜻은 아니야. 왜냐면 b가 2와 서로 소가 아니잖아. 자, 예를 들어서 26이라는 수가 있다. 그럼 얘는 2 곱하기 13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1, 13밖에 안 되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24라는 수가 있다. 근데 얘는 2 곱하기 12라고 쓸 수도 있지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 b는 1,12도 되고 2,3도 되겠지. 이렇게 이게 뭘 뜻하는지를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보기를 보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보기를 보면서 씨발 그런 뜻이군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알았니? 물론 보통은 저 위만 보고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니까 아이들이 기억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기를 주죠. 맞잖아. 기억 정도를 보면 내가 맞게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4는 2 곱하기 2일 수도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1일 수도 있기 때문에 a, b가 여기 1,2하고 2,1 두 개 나오죠. 참입니다. 자, 이미 보여드렸죠. 자연수 k에 대해서 m이 2의 k의 제곱이면 m이 그냥 2의 거듭제곱이래. 그럼 2를 한 개 꺼낼지 2개 꺼낼지 3개 꺼낼지 총 몇 개 꺼낼지 k 꺼낼지까지 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a, b는 당연히 k겠죠. 안 해봐도 2를 몇 개 꺼내느냐 문제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NA, M이 1이다. 이 말은 M이 어떤 꼴이란 말이죠? 2를 한 개밖에 꺼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M은 2 곱하기 홀수꼴이란 뜻이에요. 2 곱하기 홀수꼴인 두 자리의 자연수를 구하면 2 곱하기 5가 제일 작은 값이다. 2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2 곱하기 49에서 끝나거든? 자, 이제 이거 개수를 세야 되잖아. 개수를 5, 7 이따위 하지 말고, 자, 5하고 7하고 49 이런 애들 홀수잖아. 홀수의 일반항은 뭐예요? 그렇죠. 2k-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2k 플러스 1 말고 마이너스 1 쓰세요. 플러스 1 써도 돼요. 근데 2k-1 제가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2k-1이면 k가 자연수입니다. 근데 2k 플러스 1이면 k는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2k 플러스 1을 사용하면 의미 아닌 정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가 실수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면서 다음번에 자리하지 하지 마시고 실수를 안 하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1이니까 몇 번째 홀수다? 세 번째 홀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는 2 곱하기 25-1이니까 25번째 홀수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홀수부터 25번째 홀수까지 개수를 세는 거고 등호 포함이니까 25 빼기 3 더하기 1 하시면 23개죠. 그래서 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71번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k분의 4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물론 예를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드는 걸 보기 전에 이게 자연수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저게 자연수가 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n이 거듭제곱 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n이 거듭제곱 수잖아요. 만약에 n이 거듭제곱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 분모의 k를 처리해 줄 수 있거든. 자, 중요한 얘기야. 만약에 3에 k분의 4라고 했는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k가 1, 2, 4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뭐 27에 k분의 4라고 하면 사실 얘는 3에 k분의 12가 되니까 즉 여기에 지수가 여기에 관계하면서 이 k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두 가지로 쪼개보면 첫 번째 n이 거듭제곱 수가 아닌 경우, 두 번째 n이 거듭제곱의 형태인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n이 거듭제곱 수가 아니라면 k는 4의 약수일 때만 저게 자연수가 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3개만 되겠죠. 1, 2, 4. 이해하시죠? 예. 근데 n이 거듭제곱이면 어떻게 되지? 자, n이 거듭제곱이면 이렇게 합시다. n을 그냥
P의 m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밑도 모르고 지수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저거의 모양이 P의 K분의 4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K는 4M의 약수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는 이미 8이에요. 이미 3개를 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n을 거듭제곱수가 아닌 걸 잘 주진 않겠지.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럼 n이 거듭제곱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네. 근데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k는 4m의 약수예요. k는 4m의 약수인데 n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p도 작을수록 좋고 m도 작을수록 좋아요.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4m이라는 건 가장 작은 소인수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8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죠. 가장 작은 숫자 가지고.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하면 좋겠네. 숫자도 작고 약수의 개수는 3에다 1 더하고 2에다 1 더해서 곱하는 거 8개 나오잖아요. 이해됐나 친구들? 그럼 m이 6입니다.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예요? p의 6제곱이요. 당연히 이것도 최소이려면 p도 최소해야죠. 그럼 p는 뭐겠어요? 2겠죠. 처음부터 p가 2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n은 2의 6제곱일 때가 최소니까 64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12개를 만족하면서 n이 제일 작아야 되니까 밑도 작아야 되고 지수도 작아야 돼요. 근데 지수가 막 하도 작을 수 없지. 약수 8개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다. 물론 이 문제는 쉽진 않습니다. 쉽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예. 72번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은 72번을 보고 여기 첫 번째 줄만 해석하는데 성공해도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다. 알았죠? 누가 훌륭할까? 한주원 언니가 해석해볼까? 아니야? 김강민 언니가 해석해볼까? 아니야? 보통 이 해석에 실패하는 이유가 같은까지만 사용해서 na-a의 제곱은 nb-b의 제곱이니까 a랑 b는 nx-x의 제곱은 얼마의 근이구나 이렇게. 괜찮잖아. 괜찮은데 같은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값 자체가 뭐란 얘기야? na-a 제곱이든 nb-b의 제곱이든 2의 거듭제곱의 형태란 얘기야. 2의 자연수 제곱. 그래서 쌤 이렇게 해석할게요. 한 줄만 더 쓸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na-a 제곱과 nb-b의 제곱이 2의 m제곱이고 이때 m은 자연수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죠? 이걸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 방정식 nx-x의 제곱은 2의 m제곱에 두 양의 실근이 진수니까요. a와 b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2줄의 그러니까 이 여기의 해석부터가 안 되면 문제 못 풉니다. 알겠죠? 이걸 잘 해석하시려면 평상시에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방정식의 근의 의미. 방정식을 주고 근을 구하라고 하면 잘 구하는데, 그지? 저런 식으로 쓰면 이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구나. 이걸 잘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가 잘 안 되는 거죠. 방정식의 근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nx-x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입니다. 그래프가 못생겼다. 괜찮아, 난 잘생겼으니까. 개소리고요. 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괜찮죠? 예. 그래놓고 y는 2의 m제곱을 만들면 여기가 a고 a가 더 작다고 나와있어 저 위에. 여기가 b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럼 이 b-a의 정체는 무엇인가? 여기의 길이겠죠. 여기의 길이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원래 여기 전체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n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4분의 n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4분의 3n이 있겠지만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 애당초에 x는 2분의 n의 대칭이기 때문이죠.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맞니? 그럼 우리는 뭐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냐면 이 점의 좌표가 4분의 n, 16분의 3n제곱이고 이 점의 좌표는 대칭축이니까 2분의 n, 4분의 n제곱일 텐데 무엇을 만족하면 되냐? 16분의 3n제곱보다 누가 크고 2의 m제곱이 크고 4분의 n제곱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풀었으면 진짜 잘 푼 거 아니야? 내 말 맞잖아. 진짜 잘 푼 거지. 근데 이러고 답이 쫙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 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자연수 n을 찾아야 되잖아요. 모든 자연수 n을 찾아야 되니까 이 상태 좀 불편해서 양변에 3을 곱해서 4분의 3n 제곱은 2의 n 플러스 2제곱 n제곱 이런 모양으로 제가 바꿀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m은 자연수이니까 m에 1부터 넣어볼 수 있는 거예요. m이 1이라면 오른쪽 끝은 1이고 왼쪽 끝은 얼마예요? 아니 m이 1이라면 가운데가 8이죠. 가운데가 8이니까 자연수의 제곱이 8보다 크려면 최소한 3을 넣어봐야 되죠 n에다가. 그럼 n에 3을 넣어봤을 때 오른쪽은 당연히 말이 되고 왼쪽 말 돼야 안 돼요? 4분의 27이니까 되는 거 아니냐? 되잖아. 8을 사이에 두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 그럼 m이 1일 때 n이 3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잘 봐. 그래도 어려우니까 계속 봐볼게. m이 2이면 오른쪽으로 먼저 보는 게 편하다 했지? m이 2이면 가운데가 얼마예요? 16이죠. 그럼 오른쪽은 25는 최소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5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근데 5를 집어넣었을 때 5, 25, 4분의 75야. 4분의 75면 돼요. 얼마지? 20좀 안 되는 값이긴 한데 16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5를 넣으면 성립하나? 5를 넣으면 오른쪽은 당연히 성립하겠죠. 아니 6을 넣으면 36이니까 왼쪽으로 보면 얼마예요? 내 말 듣고 있는 거냐? 27이잖아. 맞아? 성립하지 않네. 안 되겠다. m이 2일 때 안 돼요. 갈수록 더 안 되니까. m이 3일 때 가볼게요. m이 3이면 가운데 얼마죠? 32. 그럼 n 6을 생각할 수 있죠. n이 6일 때 왼쪽 얼마죠? 27. 그죠? n 많이 되죠? n이 6이구나. 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진짜 내가 봤을 때 되게 잘했거든. 학생이 이걸 해냈으면 와 너 진짜 잘했다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답 나오는 건 순식간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그 다음에 n이 4일 때 해볼게요. n이 4면 가운데 얼마예요? m이 4일 때요. 가운데 얼마야? 64야? 그지? 그럼 n은 얼마? 9부터 가능하 있지. n에 9를 넣어보면 왼쪽 되니 안 되니? 80이니까 어린 셈에 80 치면 60 정도니까 되죠. 그러니까 얼추 알겠지? 그럼 자세한 계산을 하면 너무 느리겠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어.
자, m이 5 해볼게. m이 5라고 하면 가운데 얼마야? 128이지? 그러면 n은 12나 돼야 일단 비로소 가능해 보이네. 12일 때 오른쪽 되고 왼쪽은요? 144니까 되죠? 근데 이 문제 어려운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이게 13도 돼. 그러니까 12를 넣었을 때 되긴 되는데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이를 키우면 전체적 구간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여전히 되는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13도 됩니다. 이 13 놓친 애들이 졸라 많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같은 이유로 m이 6일 때 n이 두 가지가 되거든요. 17하고 18. 원래 한도 끝도 없이 되기 때문에 20 이하 조건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이후에는 이제 20 이하 조건에 위배돼서 가능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만 찾아서 답 쓰는 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맞잖아. 하나씩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해보지도 않고. 근데 얘까지 다 더해야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78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잖아,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 자체도 어렵고요. 해석에 성공하더라도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그 다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숫자를 빼먹어서 다 풀어놓고 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수학이 약간 억울한 지점은 뭐냐면, 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를 찾은 학생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 문제의 배점이 만약 10점이라면 그래도 한 88점은 주고 싶잖아. 맞아. 근데 단답형이면 0점이라는 거지. 그냥 찍어서 틀리냐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지. 심지어 찍어서 맞추느라 못하는 취급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하다. 알겠니? 수학 잘할 거면 확실하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어설프게 문제 풀고 점수를 못 가져가잖아. 수학은 잘할 거면 확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야 내가 남과 다르다라는 걸 딱 점수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중간에 좀 지칠 때가 있어. 내가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나보다 대충 공부하고 나보다 수학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지. 그게 수학의 특성이야. 그건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이제 실력이 는 게 좀 부족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넘어가 되겠니? 69번? 69번 재밌는 문제죠. 여기 써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써 있냐? 뭐라고 써 있냐고요? 뭐라고 써 있지? 여기 학생이 아무도 안 앉아 있니? 뭐라고 써 있냐고. 로그의 성질이라고 써 있잖아. 로그를 만든 까닭이 뭐야? 주신경 어린이? 로그 왜 만들었어? 큰 수의 어떤 계산을? 큰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려고 만든 게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걸로 낚시하는 게 있어. 이걸 보고 틀린 놈들은 병신이야. 덧셈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곱셈을 하겠다 이런 연산을 수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래 이제 그 로그를 만든 사람은 존 네이피어라고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입니다. 행성 간의 거리 계산하려면 굉장히 큰 숫자를 곱해야 돼요. 나눠야 되고. 그런 것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해도 일주일 막 몇 달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큰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래요.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도 어렵고 중간에 한번 정전해도 돼봐. 쉬시잖아. 맞아?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로그를 만들어서 큰 숫자 두 개를 곱해야 돼. m 곱하기 n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계산 못해 너무 커가지고. 근데 얘한테 로그를 취해보면 이게 로그 m 더하기 로그 n하고 같잖아. 그지? 그럼 이 덧셈을 해. 그럼 여기서 얻은 결과는 뭐겠어? 로그가 씌워진 결과겠지. 그걸 0 로그 변환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근사치로 나오긴 한데 오차가 좀 발생하죠. 오차가 좀 발생하지만 당장 나오는 값이야. 3달 뒤에 나오는 정확한 값하고 당장 나오는 거의 비슷한 값하고 당장 나오는 거의 비슷한 값이 가치가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로그가 굉장히 유용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심지어 숫자가 정말 크다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그는 뭐 하려고 만든 거다? 곱셈을 큰 수의 곱셈을 덧셈으로 큰 수의 혹은 0에 아주 가까운 수의 마찬가지예요. 예. 나눗셈 같은 것들을 뭘로 하려고? 뺄셈을 하려고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로그의 성질이 쓰여져 있고 로그의 성질이 사용되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미치. 그렇죠. 미치겠다 아니고요. 미치 같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하게 진수가 1인 경우에 미치 달라도 성립합니다. 요걸 가지고 낚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로그의 성질을 얘기하니까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 미치 같다. 두 번째 두 진수 중 적어도 하나가 1이다. 이러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알겠니? 근데 어차피 홀짝 가지고 밑을 결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m과 n이 짝짝이면 밑이 같아지겠죠. 짝짝은 100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홀이어도 밑이 같아지겠죠. 홀도 100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1이야. m이 1이야. 그러면 n은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저 x 자리에 홀수가 오면 위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1과 짝수라고 세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마찬가지 1과 짝수라고 세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걸 다 더하면 되니까 답은 220가지입니다. 이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의도를. 물론 그게 어려운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보자마자 아 이거 뭐를 물어보고 싶네 라는 걸 알고 그런 문제 풀이의 방향을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767778) 여기는 아직 안 푼 놈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안 돼.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막 풀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어떤 책이건 좀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고난도 문제 이런데 보통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 정도 풀고 나면 존나 지치거든 사람이. 그래서 고난도는 사실은 되게 풀기 싫어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도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는 학생이 돼요. 알았니? P분의 Q를 구하라고 연립해서 풀으라는 얘기잖아 그냥. 그죠? 예. 근데 밑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른데 다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이 식을 보자마자 이 정도 쓰는 센스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P는 9의 K제곱이고 Q는 12의 K제곱이고 P 플러스 Q는 16의 K제곱이겠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잘 봐. 9와 12와 16의 관계를 좀 봐볼까? 뭘 깨달아요? 9 곱하기 16은 12의 제곱인가요? 맞잖아. 그런 특징을 봐. 수의 특징을 보는 것도 중요해. 문자나 식의 특징을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의 특징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면 9 곱하기 16이
12의 제곱이다. 그럼 9랑 16을 곱하는 상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 P에다가 P 더하기 Q를 곱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Q의 제곱이군. 이렇게. 지금 이해 안 됐어? 됐지? 한 줄만 써줄게. 얘가 9의 K제곱 곱하기 16의 K제곱이니까 12의 제곱의 K제곱이라서 12의 K제곱의 제곱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Q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P의 제곱 더하기 PQ는 Q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Q가 아니에요. P분의 Q지. 그러니까 양변을 P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P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 PQ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아니, P분의 Q 죄송합니다. P분의 Q는 근해 공식에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음수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의 특징을 발견하시면 풀이의 방향이 쉽게 정해집니다.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항상. 숫자든 식이든 문자든 문제의 단서든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이런 문제를 넣어놨을까? 불편하게. 사람이 귀로 느끼는 소음의 수준을 소음도라고 하는데 소음도의 측정에서 소음원이 2개 이상일 때 소음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는 지금 N개 있다는 얘기예요. 소음을 발생시킨 요인이. 기계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70dB. 이 70dB는 뭐냐면 그러면 이 공장에 원래 늘상 있던 소음이에요. 알겠죠? 이 80dB는 하나의 기계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음이 더 증가한 걸 표현한 거죠. 예. 그러면 이 80dB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예. 10 로그 하고 10에 10분의 누구? 공장 자체 원래 소음도가 70이었단 말이야. 두 개로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공장에 몇 개가 있었는데 알 필요 없어. 그냥 전체 다 합쳐서 70이라는 얘기잖아. 더하기 방금 새로 추가한 기계의 소음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L이라고 적을게요. 다음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죠. 이해됐나? 그럼 10의 8제곱은 10의 7제곱 더하기 10의 10분의 L제곱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10의 10분의 L제곱이 얼마냐? 9 곱하기 10의 7제곱이니? 그럼 10분의 L제곱은 2 로그 3 더하기 7이겠죠. 0.48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7.96이 나와요. 그래서 L은 79.6 데시벨이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고요. 네? 저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쉬운 걸 몰랐다고요? 네. 그럼 자세히 읽어봐요. 생각보다 쉬우니까. 알겠죠? 네. 78번입니다. 78번은 좀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 2분의 P랑 P분의 2는 역수이긴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소수 부분이 같다고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소수 부분이 같다고요. 이것도 100% 그런 건 아닌데 소수 부분이 같다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그냥 문제가 대부분 풀리냐면 차가 정수이다.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둘이 빼버리면 차는 정수가 되겠죠. 무조건. 그죠?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P에서 왜냐면 얘는 정수분도 가지고 있고 소수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로그 2의 P분의 2를 빼면 되는데 역수인 건 이때 써먹으면 되겠죠. 이게 2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P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정수다 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얘를 정리해보면 2m제곱이니까 2m제곱 4분의 P의 제곱이 2의 m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니? 맞잖아. 밑이 2니까 이해됐죠? 예. 자, 잘 봐요. 우리는 지금 뭐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P의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근데 P가 하나 M이 하나 정해지면 P도 하나밖에 안 정해져요. P 양수라서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M의 개수를 세면 그게 곧 P의 개수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차라리 그냥 M의 개수를 세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예. 4분의 P의 제곱 범위는 여기서 할 수 있죠. 4분의 P의 제곱 범위는 25부터 2500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는 2의 m제곱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m은 5부터 가능한데 얼마까지? 11까지. 2의 11제곱이 2048이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총 몇 개가 가능하다? 7개가 가능하다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더 질문할 문제 있나요? 없나요? 네. 아까 뭐 37번이라고 했죠. 37번이요? 어떤 문제 어려운지 질문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요. 37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안 어려웠어요? 아, 진짜 안 어려워요? 어렵긴 하네 잠시. 여러분들 잘 배워서 뭐 그냥 쉬울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언제부터 틀린 겁니까? 기억은 언제부터 틀렸어요? 기억 틀렸잖아요. 기억 틀렸잖아. 언제부터 틀렸냐고. 첫 번째 등호부터 틀린 겁니다. 여기 등호 쓰시면 안 돼요. 이유는요? 아 마이너스 2인데 그 지수가 유리수여가지고. 맞아요. 분수 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밑이 무엇이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잘 배워서 안 어렵나 봐요. 알겠죠? 맞지 않냐고 우긴 놈도 있거든요. 맞긴 뭐가 맞아. 안 맞아요. 알겠죠? 정수 지수까지는 음의 밑을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지수 법칙의 실수까지 확장을 했잖아. 그러면 밑을 음수를 쓰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안 쓰는 게 좋지. 정수까지는 쓸 수 있고 이런 생각 왜 하는 거야? 밑을 양수로 제한해도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우리의 표현 범위에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알겠니? 분수 지수부터 밑을 양수로 제한을 걸게 된 까닭은 그거에 걸지 않으면 자꾸 허수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표현하려던 숫자는 허수가 아니었을지언정 허수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밑을 양수로 제한해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숫자를 표현하는데 아무 상관없으니까 밑을 양수로 제한하자라고 정한 거죠. 그러니까 분수지수를 사용할 때 절대로 밑을 음수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과제를 내죠. 월요일까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다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다 풀어오면 돼요. 금요일까지 일반각과 삼각함수 풀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봐봐, 내가 미리 숙제를 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번에 주말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숙제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첫 단원에서 오답이 얼마 안 나왔잖아. 근데 진행되면 오답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숙제를 내놓고 오답이 다 덜 끝나는 수가 생기겠지. 그거 자연스럽다. 왜냐면 너네가 막 모르는데 괜찮아, 나는 숙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오답 다 끝낼 거야. 이해됐지? 패스 막 이지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원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의 숙제보다 저의 오답은 더 느린 게 정상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행하는 오답과 여러분들의 과제의 간극이 너무 넓어졌다. 그러면 제가 숙제를 한 번씩 해줄 거예요. 오늘은 숙제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숙제가 없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밀린 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혀 밀리지 않았다면 숙제가 없는 순간이 있을 텐데 알겠죠? 예, 그런 순간 있으면 이제 저랑 같이 워답한 문제를 좀 다시 풀어보고 그러면 되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오늘 배운 내용 좀 정리하시고 숙제를 좀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평가 보면 단원 평가요. 얘는 중간 기말로 대시할게요. 단원 평가 말고요. 왜냐면 수업의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단원 평가를 보기 어려워요. 알겠죠? 그럼 중간기말이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 진짜 시험지로. 네.